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PIE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SK온이 일본 완성차 기업 닛산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라는 쾌거를 이루자 SK온의 주요 협력사인 PIE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PIE는 국내 2차 전지 배터리셀 3사 및 해외 메이저 2차 전지 제조사에 당사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배터리 셀 제조사의 제조 라인별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AI 솔루션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진그룹 계열 로봇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TXR 로보틱스가 코스닥 입성 첫날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로봇 자동화 사업과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조달, 제작, 시공, 유지 보수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턴키 비즈니스가 강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영건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주가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과 태영건설 우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해제 사유는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 적정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우선주인 태영건설 우 역시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펌텍코리아가 K뷰티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장중에는 5만 1,1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평가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45% 상승하며 2640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76% 하락하며 732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는 화장품, 지주사,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등 좋은 섹터들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채널 고정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뵀는데 네네. 이번 주 내내 좀 큰 하락 없이 우리 시장이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도 담아주고 있고요. 또 이 상승의 주역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문가님이 계속 갈 거다, 그렇죠. 잘 갈 거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네. 6만 전자까지 터치했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절대로 전저점 밑으로 안 내려간다. 전저점 밑으로 안 내려간다. 제가 전 재산과 오른쪽 손 모가지를 딱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죠? 이제 이거 걸면 안 되니까 주식 방송에 나와서. 그런데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좀 크게 이제 좀 판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보시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환율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환율이 그때 1,486.7원 찍었는데 지금 안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환율이
내려가게끔 하면은 이제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는데 어떤 수입이 생기냐면은 그런 수입이 생겨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를 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되면은 삼전을 매수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50원이었던 환율이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 환전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4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450원에서 1,400원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환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환차익도 노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예요. 지금 환율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으로 환율은 안정화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은 님도 보고 뻥 tus다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개별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작년에도 다른 방송국에서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환율이 고점일 때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봐라. 응? 분명히 그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기존에 이제 좀 주도주 섹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3월 17일서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인데 3월 17일서부터 3월 20일까지의 그 주도주의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한번.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집이 들어왔죠. 그죠? 전기전자 업종이 그전에는 어땠냐면은 이거 한번 날짜를 조금만 한 일주일만 더 뒤로 연장해서 바꿔 보면은요. 날짜를 한 3월 오늘 초부터 보면은 3월 3일서부터 아니 한 달 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요.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회를 안 눌렀군요. 자, 전기전자 업종 이게 좀 이상하네요. 여기 HTS가 오늘 지금 키움증권 좀 HTS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가 나는데 계속 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 다시 한번 좀 띄워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그 좀 장비를 좀 HTS를 체크하는데 조금 좀 이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정상이죠. 자, 전기전자 업종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 이게 한 달입니다. 이게 2월 20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20일서부터 시작하고 3월 20일까지 지난 한 달 동안의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도였습니다. 매도. 파란색이죠. 그다음에 운송장비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매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 3일 걸로 이제 바꿔 보시면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 17일서부터 이제 이번 주에 그 흐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 이제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판이 바뀌고 운송장비 부분도 좀 했는데 이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는 뭐가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있고 항공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운송장비 업종 중에서 지금 이 섹터에서 매도를 하는 게 있고 매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매도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이랑 항공주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화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한 3월 17일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서부터 좀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아까 좀 전에 운송장비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도 일단 외국인서부터 보면은 지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한 거 보면은 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방산 현대로템 매도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매도하고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LIG 넥선. 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좀 어디냐면 방산, 방산도 운송장비 업종 중에 들어갑니다. 자, 방산이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전력 설비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산이나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매도하는 것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이제 매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지수 하락을 보고 뭘 많이 샀냐면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인버스를 많이 샀습니다. 인버스. 여기도 이제 인버스를 많이 샀죠. 근데 인버스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을 매수를 하고 있냐면은 매도를 하고 있냐면은 뭐 항공우주 이런 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관 투자자 매도였고요. 자 이번에는 매수 쪽을 좀 바라볼게요. 매수 쪽. 자 매수 쪽을 바라보면은 기관 투자자는 어디를 지금 매수하고 있나요? 1순위가 뭐죠, 여러분들? 1순위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예요. 자 이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를 상방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산 관련주들은 조금 포트 비중을 좀 이제 줄이시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가 좀 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일부 이제 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1순위죠. 삼성전자 1순위고 또 하나오션, 조선주를 사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사고 있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기존 주도주 중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은 지금 그래도 사주고 있는 조선주는 그래도 좀 조선주는 세모고 HD 현대일렉 있잖아요. HD 현대일렉 이거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로 빠질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있잖아요. 이것도 이 종목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기관 투자가 매수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주라든가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겁니다. 하락이 있을 것 같고 방산주도 그래요. 그런데 조선주는 세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전기전자라는 거죠. 전기전자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집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로 손절하고 있는 레버리지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레버리지 두 번째 레버리지 보이시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좀 주식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되게 좋은 기업인데 낙폭과대가 되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해서 많이 좀 바닥에서부터 기존 주도주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또 엇박자를 타면은 또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엇박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엇박자죠.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 6만 원이 갔잖아요. 이제 가자 7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게시판에 보면 가자 7만 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제 단기 고점일 수가 있어요. 고점이 어디 6만 원 포함했다면 단기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매수를 합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좀 빠져. 그럼 그렇지. 내 삼성전자 이제 믿는 게 아닌데 이쪽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쪽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 여기다 여기다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빠지면 또 여기다 매도하고 전형적으로 잘 가는 종목에다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전기전자 업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신문에서 6만 원 돌파 그랬다면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살짝 이게 좀 진정하셨다가 한 며칠 좀 삼성전자라든가 좀 많이 빠졌었을 적에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타임에 제가 좀 더 다음 순서에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갖고 왔거든요. 네, 오늘 환율부터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우리 시장,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 역시나 예상 적중됐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사랑하시는 섹터, 이 전기전자도 확실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꼼꼼한 분석,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는 매일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추천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커뮤니티에서 방송 시작 전에 좀 힌트를 주신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이 종목 관련해서는 삼박자가 완벽하다 이렇게 네네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리고 그 이슈가 유효한데 지금 일본 제철의 주식을 4,678억 원어치를 이제 매각으로 방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현금이 회사로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적인 호재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실은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도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포스코홀딩스가 좋은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테마가 이제 기존에 이어지는 테마가 있습니다. 방산이라든가 조선, 그다음에 뭐 AI 인프라에 따른 전력 설비주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기존에 그 알려진 그런 테마였다면 이런 테마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힘을 잃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성장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서 이제 좀 힘을 잃어가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 경기가 점점 이렇게 나빠지고 그다음에 딥시크도 나오고 쇼크도 있고 그래서 과연 AI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한 1,000조 이상 이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딱 질문이 생기면서 이제 AI 데이터 그쪽이 이제 지금 좀 데이터 전력 관련주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제3국에서도 지금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테마주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식상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캐시 마크가 붙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발표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테마들보다는 좀 뒤늦게 나타난 테마거든요. 근데 뒤늦게 테마가 나타났는데 마침 주가가 바닥이었을 적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일본 제철 주식 4,678억 원어치를 매도를 이제 그 매각을 방침하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이끌어 나갈 그런 국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테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이 좋대, 이 주식이 좋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테마가 아니라 가장 힘세고 돈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해야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추가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보는데 자 포스코 종목 박스는 005490 월봉을 보는데 월봉으로서 가격 위치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가격의 위치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바닥이죠? 네, 바닥이고 자, 월봉에서 좀 캔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아랫꼬리,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아랫꼬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손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손절선. 여기 이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했을 때 손절할 때가 이 아랫꼬리인데 이 아랫꼬리로 그럼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을 일단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왜 아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있잖아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예. 갑자기 이제 안에 그런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거예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 아무튼 다른 오늘 그 뭐 일본 저기 뭡니까 제철 주식 4,678억 원어치 이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가 상승 원동력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예요. 그게 투자 모멘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매수가 붙을 겁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3주선 안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3주선 안착.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3월봉선 안착을 보시면 돼요. 3월봉선 안착.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차트를 제가 이거를 한번 영역을 띄우고 여기 이제 3월봉선을 약간 좀 두껍게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3월봉선 약간 두껍게. 자, 주식은 저는 매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률적인 관점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3일선에 안착을 해야 돼요. 일봉상에서는. 주봉상에서는 3주선, 월봉상에는 3월봉선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자, 포스코홀딩스 보시면은 3월봉선에 안착을 했죠. 그죠?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뉴얼이 보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매뉴얼이 보이죠? 3월봉선 안착하면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다음에 여기 손절선은 여기가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손절선은 이게 3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 변곡점 그리고 올라갔었을 적에 이 전에 생기는 저점이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매수세가 붙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많은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이 가장 핫한 관심을 받는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한번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LNG 프로젝트에 대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그 투자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이따가 삼성전자 할 때 얘기하겠지만 차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이런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향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가격적인 저평가 그리고 향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성장성 여부도 분명히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장기간 좀 매집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입체적으로 좀 일봉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봉. 제가 이제 매물대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매집봉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많은 매물대. 자, 여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목을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 자, 포스코홀딩스 가장 많은 매물대 보이시죠? 가장 많은 매물대 차트 좀 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지금 매집봉이 나왔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익금이냐 수익률이냐는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익금을 원하시면은 포스코홀딩스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때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상장 주식수랑 비교하면서 이 주식은 조금 상투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두 개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넥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 보시면은 자, 넥스틸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 여기 앞에 터진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 혹은 유통 주식수 이상 터졌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보조지표 내려오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거래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다가는 조금 마음고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휴스틸. 지금 이 앞에 터진 거래량이 다 상장 주식수 혹은 유통 주식수 이상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자전 거래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휴스틸도 보시면은 지금 하락 다이버전시가 완성이 됐죠. 자,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주가는 3일선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아랫선에 내려오고 있죠. 이제 하락 다이버전시라고 해요. 보조지표가 이게 거래량이 막 솟을 때 쓰면은 좀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종목들이 지금 하락 다이버전시가 나왔기 때문에 휴스틸하고 넥스틸은 좀 조심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고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 하실 때는 깜짝이야. 제가 제 목소리 놀랐네요.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 할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래스카 LNG였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 제2의 하나 그룹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해주셨으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좀 보면 GTC가 계속해서 영향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만 원 선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그룹주도 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의 순항에 힘입을 수 있는 좀 키워드가 있을까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네. 그 리포트를 좀 좋게 써줬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 전에 삼성전자 HBM3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매도 리포트를 내고 나서 그냥 쭉 하락을 했는데 다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좋은 리포트를 써줘가지고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어떤 모멘텀이죠. 애널리스트들의 아니면은 저기 뭐 증권사의 리포트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일목균형표에 보면은 그런 게 공부하시는 거면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분석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오파 뭐 하락세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뉴스나 기사의 모멘텀을 읽어보시고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향후 이게 성장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도 보시면은 차트 갖고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는 거 이거를 꼭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 제가 오늘 삼성전자 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매집비라면 구해갖고 와봤어요. 매집비를 구해갖고 왔는데 이제 2월 20일서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자 2월 20일서부터 3월 10일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 매집비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전체 창구적으로는 마이너스죠. 다 매도를 한 거예요. 해당 주식에 대해서 다 매도를 한 거예요.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서부터 3월 20일까지는 전체 창구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4,578억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1일서부터 20일까지 그러면 좀 이따 내가 2월 20일 어딘가 보여드릴게요. 특정 창구에서도 특정 창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설할 수 없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창구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런 특정 창구에서 약 580억, 589억 매수를 했는데 3월 1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200억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0 이하면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건데 지금 삼성전자 매집비는 3월 11일서부터 154%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3월 이 매집비를 구했던 기간들을 제가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서부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에 삼성전자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0일이 어디면 이때입니다. 이때. 2월 20일이 이때입니다. 내려오기 시작한 날.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날이죠. 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매집비가 73%였고 이날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집비가 154%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집비로도 봤었을 적에 그냥 단순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매수한다 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지금 많은 물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월봉화보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자, 삼성전자 월봉 보세요. 이제 비로소 3월봉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봉선에. 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서는 반드시 3월봉선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25월봉선 밑에서 전저점 보면서 3월봉선에 안착했다는 건요. 굉장히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뭐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그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저는 반가운 일이라고 봐요. 잠깐 외국인들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요 지난 3일 동안 약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9,900조, 1조 정도 가까운 돈을 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매수에는 꾸준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은 기관 투신도 지금 매도했다가 지금 요 근래 계속 매수하고 있고 은행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방송에서 여담으로 나는 삼성전자 절대로 뭐 49,000원 밑으로 안 내려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돼서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바보 아니야? 왜 해외 주식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사 바보 아니야?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해외 주식은 약간 좀 고점이고 삼성전자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한 분들은 축하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모습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박스권 이제 이탈한 걸로 이렇게 보시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사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고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지금에 사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상단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하고
아닌가 보다 여기다가 매도를 하고 또 오늘 잘못하면 여기 매수했다가 6만 전자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거 물량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폭 있잖아요. 이 상승폭의 중간 정도가 어디냐면 한 5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5만 6천 원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렸다가 딛고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일봉상에서 5만 6천 원 부근에서 다시 살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매물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마음이 안 급해지실 거예요. 여기 매물대 차트, 매물대 차트는 금일망 차트. 자, 금일망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성 매도 대기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본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저렇게 본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서 그냥 뭐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5%만 올라가도 그건 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려면은 계단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 요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발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손절하시고 그러지 마시려고 하셨죠.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오면 제가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기 방송에 와서 또 한번 연락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상방이 정해졌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자. 매집비도 되게 좋게 나왔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는 미국보다는 더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만큼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올라주니 지금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또 5만 6천 원도 기준 잡아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은요. 하단에 있는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GTC 안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로봇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소프트웨어도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DX를 봐야죠.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 플랫폼인 이삭심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체질 개선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포스코 계열사들의 지금 이제 그 주된 거래처가 포스코 계열사인데 이러한 이제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성장 모멘텀을 잡고 이제 강하게 지금 거래에 실리면서 상승을 준비 중입니다. 이거 좀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차트 설명드리면은 자 다시 이제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막 실렸죠. 일단 월봉선부터 볼게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3월봉선에 안착했죠. 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3월봉선에 지난달에 이제 안착을 했고 이번 달에도 지금 이제 안착을 하는 이번 달에도 안착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에서 이런 거래량 상승은요, 여러분들 강력한 매수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3월봉선에 안착을 하는데 그냥 안착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을 실리면서 안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실리면서 안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봉상에서 거래량을 실리면서 안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 위에 물리는 매도대기 매물을 지금 이거 해소를 해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다음에 이걸 성장 동력으로 잡아서 아마 포스코 계열사서부터 이제 매출을 확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포스코 계열사들이 매출을 확대하고 나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해당 플랫폼이라든가 기술을 이제 수출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매물 소화도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차트를 길게 보면은 저는 이제 차트가 여기 어디로 보이냐면은 이때가 언제죠? 2023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 있잖아요. 그 초입 단계라고 봐요. 초입 단계인데 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고 이 매물 소화가 된 다음에 그림으로 좀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드리면은 이 그물망 차트가 이렇게 막 되게 좁아질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좁아질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물망 내리면서 굉장히 좁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매집봉 거래 실리 양봉하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잘 추적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때 방송을 통해서 혹은 커뮤니티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판이 바뀌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자, 수급을 잠깐 볼까요? 포스코 DX 수급을. 자, 포스코 DX도 이제 수급을 잘 챙겨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적극적인 러브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게 된다면 포스코 DX처럼 좀 매물대를 걷어내면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 지금 과거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었던 것들 혹은 HBM 관련된 것들 중에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3월봉선에 안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정말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그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그래도 올 한 해 좀 그래 주식 농사 잘했다는 이제 그런 저기 뭐야 나중에 그때 왜 저점에서 안 샀지 그런 후회를 안 하시려면은 지금서부터 반도체라든가 이천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짚어주셨습니다. 강한 모멘텀과 함께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의 강한 종목들 모두 추적해 나가다가 과연 언제 담아볼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테마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매집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 매집봉을 가지고 또 실전 차트에 적용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부분을 같이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차트를 점수로 좀 매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점수로. 그러니까 차트가 주는 정보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차트가 빨간색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계량화해서 점수로 매기면은 조금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방송은 이제 뭐 당장 뭐 내일 가는 종목이 이제 그 주제고 테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간 눌렸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안 가더라도 이걸 좀 기억하셨다가 이런 매뉴얼이 나오면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차트가 주는 정보라는 겁니다. 자, 21선 우상향이다. 그럼 33점 주는 거예요. 33점 차트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61선 이렇게 우상향이다. 응? 33점입니다. 33점이에요. 괜찮아. 10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들. 100점 만점. 그런데 이거는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21선 우상향, 61선 우상향은 이거 세력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세력이 있어. 61선 우상향은 지금 업황이 괜찮다는 거잖아. 업황이나 재료가 유효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에 대한 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3일선 쌍바닥.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매집봉,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면 이게 매집봉인데 이 두 개가 나오면은 33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일선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33점으로 주시고요.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면 이것도 33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점으로 보시면 돼요. 99점 보시면 돼요. 100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던
방송에 나왔었을 적에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린 종목이었는데 제가 추천했던 그런 날짜 말고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선 우상향이고요. 61선 우상향 66점입니다. 자, 그날에 이제 거래량은 크게 뭐 실리지 않았어요. 예, 여기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자, 21선 우상향, 61선 우상향 66점에다가 이날 거래량 실 양봉 이날 매집봉이 나왔나 이때가 이제 99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날도 99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세가 세력도 살아 있고요, 업황도 괜찮고 주가를 매집봉이 떴다는 얘기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욕을 이제 많이 먹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숙명인 것 같아요. 욕 먹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하나시스템을 이날 괜찮다고 한 거예요. 이날 괜찮다고 했는데 이날 이제 좀 이격도가 좀 벌어졌어요. 이격도가 이제 벌어졌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자 다시 기다렸다가 21선이 우상향이죠. 33점 주시고 61선 우상향이죠. 33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날 양봉인데 뭐야 거래량 실렸잖아요. 이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게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 종목이 준비 호재가 많고 올라갔는데 예?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그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교회 가서 뭐 좀 기도도 하게 되고 절에 가서 한번 절도 하게 되거든요. 올라달라고. 자 이제 코스맥스도 또 똑같은 경우 이제 결국 이제 올라가요. 이제 결국 올라가는데 예?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한알량 해제돼서 올라갔는데 이때보다는 내려왔었을 적에 어느 때가 가장 확실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61선도 올라가고 21선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3일선이 쌍바닥이 되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이제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99점짜리. 99점. 3일선 쌍바닥 이거예요. 99점. 근데 그때 만약에 거래량도 만약에 실린다면은 더 알랄 수 좋죠. 뭐 거래량 이날인가요? 이날 거래량도 실리면 이날인 것 같은데 거래량 실리면은 더 알랄 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저랑 이제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되게 이제 크게 간 종목인데 이거는 이게 최고로 이제 제가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21선하고 61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21선하고 61선 골든 크로스가 되지 않은 상태야. 예? 그런데 그리고 21선도 우상향이고 61선도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대충 뭐 66점 같아. 응? 근데 골든 크로스가 얼마 안 나고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어제보다 거래량이 4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게 매집봉으로서 99점짜리가 되거든요. 근데 99점짜리도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21선도 우상향이고 61선도 우상향이고 나서 이 위에서 이제 뭐 매수 타임이 오는 거랑 여기서 이제 매수 타임이 오는 거랑 1번이랑 2번이랑 있었을 적에 1번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2번은 이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런 이격도에 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나와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하나 오션도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보고 계시다가 업황이라든가 세력들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추적을 해나가셨다가 거래량이 좀 매집봉이 뜨는 모습을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일 또 한번 또 자세하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집봉과 파동으로 이 실전 매매하는 방법 만나봤습니다. 이전에는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봤다면 오늘은 점수로 한번 매겨봤는데요. 이 3법자 기법까지 적용을 해서 더 좋은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확실한 노하우들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더 자세한 노하우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안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히든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앞서 배워본 이 매집봉과 파동을 이용해서 좀 히든 종목 골라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 어떤 종목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아주 그냥 그 전통적인 종목이죠. 전통적인 오. 종목. 21선 쌍바닥에 해당하는 종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이제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21선 쌍바닥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책을 다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다 그러면 21선 쌍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책을 이렇게 이런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팔기에는 너무 좀 그냥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주식이에요. 전형적인 21선 쌍바닥, 21선 쌍바닥. 자, 21선 상승 변곡점이 여기고요. 이제 여기 상승 변곡점이 출현하고 하락 변곡점이 출현했죠. 하변이 출현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변이 이제 출현하려고 그래요. 상변이 딱 출현하려고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조정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를 잡았었을 적에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쭉 봤었을 적에 A, B 했을 때 어디가 더 길입니까? A가 더 길죠? 예, 이런 주식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횡으로 볼게요. 아니, 종으로 볼게요. 자, 상승의 길이가 A고요. 조정의 길이가 B입니다. B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해당 종목은 굉장히 지금 전형의 쌍바닥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인데 지금 21선 쌍바닥이고요. TSV 공정에 쓰이는 디스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키워드가 다 나왔으니까. 자,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을 말씀드리면은 자, 3주선에 안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까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이제 월봉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매 투자 스타일이 기신 분들은 한 중장기로 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월봉을 보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3일선에 안착하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주봉 단위는 주 단위라면 한번 1주나 2주 하시는 분들은 주봉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죠? 그러면 주봉상의 캔들이 완성되어진 때가 언제냐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봉상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주선에 안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3주선 아니 안착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3주선에 안착을 했어요. 예? 3주선 우상향이고요. 그다음에 캔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크죠. 일단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으니까 반도체 하이 밸류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삼성전자의 기존 레거시 제품들의 밸류체는 올라가고 HBM 쪽에 레거시 저기 뭡니까 밸류체인 종목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되게 이제 좋은 시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 장비주라면은 그냥 다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해당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20주선 쌍바닥의 모습을 그러니까 3주선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때 매수고 손절 라인은 여기. 지금 매수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매수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가 혹시 무슨 천원주 동전주로 잡히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좀 비중을 싣고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지금 수익금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한 2시쯤에 이 캔들이 완성되면은요. 주봉상에서 캔들이 완성되지는 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도 이 모습을 크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여기가 딱 되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21선 쌍바닥에 대명사 같은 종목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힌트 많이 드리긴 했지만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정확한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추적하시다가 좋은 소식 들리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 DX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요. 매집봉 출현과 파동 분석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싱싱한 업황과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 정말 대방출하셨으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